여러분 80세 노부모에게 1년에 건보료를 260만 원을 내라.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그 심정은요. 처참할 겁니다. 처참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80세를 바라보는 노부모가 평생 일구신 집 한 채와 차 한 대가 전부인데 공시가격 급등만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그래서 연간 26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게 됐다. 벌이가 없어 소득은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회사를 나오면서 제가 지역가입자로 변신됐잖아요. 그러면서 건보료가 폭등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까지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건보료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벌이가 있으면 그나마 뭐 건보료쯤이야 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벌이가 없으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안 그래도 여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여기에다가 종합소득세, 소득세는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건강보험료까지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충격은 여러분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말입니다. 벌이가 없는 은퇴자 이럴 경우에는요.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집을 팔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아이들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도 못 된다는 이야기예요. 집값이 올라서. 실제로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탈락이 되면 내야 할 보험금이요. 시가가 15억짜리 아파트, 국민연금은 월 90만 원 받는 은퇴생활자다. 이러면 이게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월 23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고요. 시가가 7억짜리 주택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을 190만 원 받는 은퇴생활자다. 이러면 건강보험료를 22만 원을 내야 됩니다. 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5억 아파트에 산다고 국민연금을 90만 원 받는데 거기에서 23만 원을 떼가면 나머지 남는 건 얼마나 남습니까? 67만 원이 남나요? 그럼 67만 원 갖고 한 달 살아야 되는데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67만 원 갖고 한 달 살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67만 원 갖고 한 달 살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연금도 190만 원 받는 은퇴생활자다. 여기에 22만 원을 낸다. 그럼 168만 원인가요? 168만 원 가지고 부부가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집만 한 채 있어도 건보료 폭탄을 때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건보료 방식이 진짜 잘못됐다 이거예요. 진짜 잘못됐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건보료 피부양자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게 됐어요. 어느 정도 까다롭게 됐는가 한번 보세요. 소득이 340만 원을 초과하면 탈락이에요. 그리고 과세표준으로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소득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탈락이에요.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 어떤가요? 지금 시세로 하면 아파트로 가정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될까요? 5억 4천만 원이면 한 8억 정도 되나요? 8억? 그러면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피부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피부양자 조건에 탈락됐다는 거예요. 월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같은 경우 등록 후에 1,000만 원 초과시 하면 탈락이고요. 1,000만 원이 월세가 나오면.
예.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된 사람은 연간 400만 원이 초과하면 탈락이에요. 이렇게 되니 건보료 폭탄 당연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11월 달에 이제 바뀐 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될 겁니다. 받게 되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보통 한 20만 원, 22만 원, 23만 원 냈던 은퇴생활자들이 말입니다. 30만 원, 40만 원 올라간 것은 우습습니다. 우스워요.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집값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 다음에 재산 과표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거든요. 소득이 증가한 거는 뭐 없으니까 됐다. 은퇴생활자니까. 그런데 재산 과표 증가율은 많이 증가할 수밖에요.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건물의 공시가격, 주택의 공시가격, 토지의 공시가격이 다 올라갔으니까 이게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이 올라갈 수밖에. 그만큼 충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 조금 줄이려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게 매년 건보료가 계속 올라가는데요. 일단 해촉 증명서라는 걸 좀 알고 시작을 하면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는요, 한 번 수령한 것도 한 번 이렇게 내가 강의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매월 받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받았다는 거. 그리고 회사에 소속 안 돼 있다는 거. 회사에서 이제 나왔으면 해촉 증명서를 떼서 그걸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그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든 자녀한테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피부양자가 되면 아무래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줄어드니까 그런 방법도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말입니다.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요, 건강보험료율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해만 하더라도 6.86%까지 올라갔어요. 6.86%까지.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도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굉장히 커질 거예요. 건강보험료 이거 감당하기 힘듭니다. 건보 재정은 완전히 고갈이 됐잖아요. 지금 고갈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부담은 굉장히 커요. 왜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문제인데, 저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벌이가 별로 없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료를 별로 내지 않았습니다. 4, 5만 원 정도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벌이가 생기고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이게 폭등해 버리더라고요. 폭등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한 달에 이게 한 6, 70만 원씩 내려고 생각하니까 아득합니다. 게다가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종합 부동산세도 내야 됩니다. 게다가 저는 이제 강의도 다니고 유튜브에 수익도 좀 있고 하니까 종합소득세도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년에 이게 뭐 한 2천만 원은 우습게 세금으로 내는 것 같아요. 우습게. 당장 건강보험료만 하더라도 70만 원만 된다고, 7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800만 원 되는 건 우습잖아요. 800 한 40만 원, 5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여기에다가 재산세는 또 어떨까요? 종합부동산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6배나 올랐단 말입니다. 6배나. 배수가 6배예요. 배수가 6배. 여기에다 재산세 또 더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종합소득세까지 떼면 이거는 뭐 완전히 뇌에 진합니다. 뇌에 진화요. 벌이가 그렇게 많다면 좋겠지만 벌이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건강보험료에 대한 걸 받기 시작하면 그만큼 충격이 될 거다.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제 전화에 하소연하는 그런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지금은요. 예, 건강보험료가 내 나이가 80인데 예, 2배나 늘어서 왔다. 난 벌이도 없다. 예, 그런데 이거 어떻게 내란 말이냐 하면서 울분을 토하는 사람도 많고요. 어떤 분은 예, 내가 늙어서 월세를 주면서 산다. 작은 아파트 2개를 월세 주고 사는데 나한테 종합소득세를 내라. 예, 예, 종합부동산세를 내라 하면서 폭탄을 때리더니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때리더라 하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전화 오는 사람들까지 진짜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상황이 말입니다.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피부양자 탈락한 거 보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요. 예, 피부양자가 2017년만 하더라도 2,006만 명이었어요. 2,006만 명. 그런데 2021년 9월 현재 1,847만 6천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150만 가량 줄었죠. 150만 명 가량 줄은 겁니다. 그럼 150만 명 맞나요? 150만 명? 맞죠? 네, 150만 명 가량 죽었죠. 150만 명은 지금 건강보험료를 다 또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게 준조세라고 이야기하는 게 건강보험료인데 폭탄식으로 때리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게 보면 그야말로 뭐 중산층을 몰락하게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할 만큼 지금 많이 때린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민의 어떤 아픔이나 국민의 고통을 헤아려 주지는 못할 망정 국민에게 더 고통을 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진짜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서민들이 좀 더 우리 서민들은 제가 서민이라고는 이야기인데 뭐 저도 중산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발 뻗고 자지 않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네, 우리 박건희 님이 20억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세금 좀 내세요. 제가 우리 박건희 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박건희 님은 집을 안 가지고 계셔봤나 보죠.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해서요. 그거 뜯어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집은요. 그거를 팔았을 때 내가 이득이 되는 거예요. 집을 팔지도 못하는 집인데 공시가격만 올라가면 재산세 올라가죠. 종합부동산세 올라가죠. 건강보험료 올라가죠. 제가 왜 이래야 되는데요? 제가 집값 올렸습니까? 저는 우리 박건희 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참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한테다가 세금 폭탄을 때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요? 저 집 한 채 가지고 있을 때 다 빚으로 샀습니다. 아이들 결혼시킬 때 집은 한 채는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에 말입니다. 빚내니라고 지금 빚 갚느라고 정신없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자율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왜 남한테 배려하지 않고 저렇게 툭툭 던지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발이지 역지사지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나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남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요. 저는 지금과 같은 내로남불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발이지 남한테 배려하는 마음,
예. 그런 생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집 한 채 있으니까 세금 내는 거 당연하지. 저는 세금 안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주택 정책을 실패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